기원전 300년경 멕시코만에서 부흥했던 올맥 문명은 쇠퇴하고 문명의 중심지는 멕시코 계곡의 두 도시 쿠이코일코와 테오티우아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멕시코 계곡은 높은 화산들에 둘러싸인 넓은 분지 지형으로 그 중앙엔 텍스코코 호수가 위치했습니다. 거대했던 호수의 소원은 계속 고갈되어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으며 멕시코시티는 고질적인 물 부족과 집안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과 온화한 고산 기후, 대규모 옥수수 재배, 화산지대의 흑요석을 바탕으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의 티티카카가 있다면 아즈텍에는 텍스코코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쿠이코일코는 SF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원형 피라미드가 중심이 된 종교도시로 호수 맞은편에 위치한 테오티우아칸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불의 신을 섬겼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서기 50년경 자이틀레 화산이 분출하면서 도시 전체가 용암에 뒤덮여 멸망하게 됩니다. 10m가량의 두꺼운 용암층 때문에 유적 발굴에 한계가 있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많은 피난민들이 테오티우아칸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서기 100년경부터 테오티우아칸의 도시 규모는 8만 명가량으로 비약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드넓은 분지 평야지대에 풍부한 옥수수 생산력 덕분에 대규모 인구 부양이 가능했고 단백질 공급원인 칠면조, 식용계 이외에도 노팔 선인장, 구스풋, 아마란스, 아가베 시럽과 발효주에 올려인 용설란이 주요 식량 자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테오티우아칸의 부유함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았던 고대 아메리카에서 가장 귀중한 원료였던 흑요석을 독점적으로 유통한 것에 바탕을 둡니다. 도시 주민의 반은 농민, 반은 수공업 종사자로 이 중 많은 수가 흑요석을 가공하는 전문 장인이었습니다. 도시 형성 초기엔 여러 지역 출신의 부족민이 집단별로 구역을 이루며 진흙벽돌 초가집에서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200년경부터 지배자들은 다양한 부족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력한 종교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원대한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설계하에 대형 피라미드와 신전, 주거지를 배치하고 반듯반듯한 바둑반식 계획도시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통제하고 지시를 내릴 만큼 막강한 권력자가 존재했음이 분명하지만 미스터리하게도 통치자와 관련한 그 어떠한 구체적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동시대 마야와 사포텍에서 왕조 정치를 기념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고 왕의 이름과 업적, 날짜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과 달리 테오티우아칸의 그림 문자는 신과 부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배층이 거주했던 왕궁으로 추측되는 테판티틀라 주택단지 벽화에는 생명의 나무, 물의 여신, 두 신관이 묘사되어 있는데 왕의 이름 및 업적을 나타내는 개인 신상은 전혀 표현되지 않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이란 이름 자체가 아즈텍어로 신들의 도시를 뜻하듯 도시는 철저하게 종교 시스템에 기반했으며 의도적으로 지배자를 익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곳의 정치체계가 각 부족을 대표하는 귀족 협의회와 신관들에 의해 지배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된 두꺼운 콘크리트 돌벽의 정사각형 복합단지, 즉 아파트먼트 안에서 거주했습니다. 주택단지의 각 변은 평균 60m로 무려 1100평에 이르며 북의 중심의 시족 집단 20여 가구가 함께 살았고 모두 동일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주택 중앙에는 뜰이 위치하고 창문이 없는 미로 같은 겹방들이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서기 500년경 최전성기 때 이러한 주택단지는 최소 2000개 이상이었고 인구수는 대략 16만 명으로 계산됩니다.
각 구역별로 사회 계급에 따른 주택단지의 질적 차이가 컸으며 아마 외곽 변두리로 빠질수록 누추한 진흙벽돌의 초가집이 위치했을 것입니다. 상위 계급의 주거지 중 하나인 테티틀라에는 부채꼴의 녹색 깃털 장식을 하고 있는 거미 여신과 날개 달린 제규어, 붉은 잎의 독수리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탈틀코 벽화에 그려진 코요테 신은 이곳에 거주하던 귀족의 수호신이자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자코아라에는 옥수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물의 신 틀락록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라벤티아에는 그림 문자, 제규어 벽화, 회오리 문양이 특이한 2m 높이 사단석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위 사제들의 거주지로 추측되는 케찰 파팔로틀의 기둥은 정교한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형형색색의 물감 문양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붉은 제규어 신이 뿔피리를 부는 모습으로 소리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불의 신을 조각한 다양한 모습의 화로들은 주거지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재래용 도구로 머리 위 둥근 그릇에 불과 향을 피웠습니다. 또한 이들은 몸통이 비어있는 매우 독특한 테라코타 인물상을 제작했는데 신성이 몸속에 깃들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시의 중심축이 되는 중앙대로는 아즈텍 이내의 망자의 거리라 불렸고 폭 40m에 길이 2.5km 이상으로 활주로처럼 곱게 뻗어 있습니다. 도로 측면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바닥은 밑에서부터 자갈과 수로, 운모층, 표면은 콘크리트로 덮여진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중앙대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달리 정북 방위에서 15도 각도로 동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이는 달의 피라미드 북쪽에 위치한 신성한 화산 세로고르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로고르도 산 정상에는 폐허가 된 소치틀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대로 북쪽 끝에는 밑변 160m, 높이 46m인 물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달의 피라미드가 위치합니다. 태양의 피라미드에 비하면 규모가 3분의 2 정도로 작지만 도상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물의 여신 조각상으로 아즈텍인들은 찰지 우틀리쿠에, 마야에서는 익스켈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화에서 찰지 우틀리쿠에는 틀락록의 여동생이자 아내로 옥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며 네 번째 태양의 시대를 지배하다가 대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이후 다섯 번째 태양의 시대가 도래했고 마야 달력에 따르면 기원전 3114년부터 시작해 서기 2012년에 끝이 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고대 마야인이 예측했던 종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달의 피라미드는 원래 작은 재단에서 시작해 수차례 증축된 것으로 파악되며 전면부에 돌출된 5층 플랫폼에서 동물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대규모 종교의식이 수행되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일부 매장 공간들이 발견되었으며 안에는 인골, 신성시된 퓨마와 독수리뼈, 흑요석 도구, 설화석구 조각상, 옥 장신구 등이 묻혀 있었습니다. 대형 광장을 둘러싼 12개의 소형 재단들은 마치 달의 피라미드를 호위하듯 양옆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재단 위에서는 횃불이 불타오르며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올맥 문명의 초기 피라미드가 단순한 흙 봉분이었던 반면에 테오티후아칸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타루드 타브레로 건축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경사면과 직각 돌출부가 반복되며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구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각 층마다 평평한 넓은 공간을 창출하는 실용성을 갖습니다. 타루르 타브레로 양식은 이후 메소아메리카 전역으로 전파되어 보편적인 신전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신전 내부는 먼저 나무 기둥으로 사각형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흙과 부서진 돌로 채워 넣었으며 구조물 표면을 덮기 위해 골재와 석회암 시멘트 비율을
2대1로 섞어 사용했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초코칩처럼 박혀있는 자갈돌은 신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의 마무리는 단단한 현무암 혹은 안산암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 외장재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건축공학 기술력이 느닷없이 나타난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앙대로의 동쪽 중심부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거대한 태양의 피라미드가 위치합니다. 참고로 부피면에서는 멕시코 푸에블라의 촐룰라 대 피라미드가 가장 거대하지만 높이와 기술력까지 고려한다면 물론 기자 테 피라미드가 세계 최고입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밑변 230m, 높이 72m로 기자 대 피라미드와 밑변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며 높이는 2분의 1입니다. 이는 테오티후아칸 주민들 또한 온주율 개념을 알고 있었고 이를 구현해냈음을 의미합니다. 피라미드 정면에는 248개의 웅장한 계단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으며 현재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급경사의 계단을 올라가 정상에서 광활한 고원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원래 피라미드 정상에는 신전 건물이 놓여 있었으나 현재는 파괴되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물의 신 틀락록을 위한 숭배 공간으로 기자 피라미드처럼 바닥 둘레에 물을 가두는 옹벽을 만들어 마치 잔잔한 호수에 산이 솟아난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동시대 마야와 사포텍의 통치자들은 테오티후아칸을 갈대밭, 푸로 부르며 신성시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태고적 신들의 장소를 갈대가 우거진 평원으로 묘사하며 남미 잉카에서도 신들의 낙원 티티카카 호수를 창조가 시작된 갈대 평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와 테오티후아칸의 피라미드는 모두 태고적 심연의 호수 갈대 평원에서 산이 솟아오르며 세상이 창조되는 모습을 동일하게 형상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버트 바오발에 따르면 기자 피라미드의 배열과 테오티후아칸 피라미드의 배열은 신기할 정도로 동일한데 이는 오리온 벨트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태양의 피라미드 한 층이 완성될 때마다 네 모퉁이에서 어린이를 바치는 인신공양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작은 터널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진흙과 자갈로 차 있었고 몇몇 흑요석 조각품과 도기 파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1971년 학자들은 태양의 피라미드 바닥 아래에 숨겨진 깊이 7m, 길이 102m의 지하 통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하 통로는 기존의 자연 동굴을 인공적으로 확장시킨 구조였으며 통로의 끝은 네잎 클로버 형태를 띠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하 통로는 이미 약탈되어 점토 항아리, 흑요석 칼날, 동물뼈, 올백 양식의 그린스톤 마스크 정도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중미 신화에서 지하 동굴은 물의 신 틀랄록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 자궁과 같은 신성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다섯 번째 태양의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신 찰지 우틀리쿠에가 대홍수를 일으켜 네 번째 세상이 멸망하자 틀랄록, 믹틀란테쿠틀리, 에우에테오틀, 시틀랄리쿠에, 테스카틀리포카, 케찰코아틀, 솔로틀, 티틀라카우안, 소치케찰 모든 신들이 새로운 다섯 번째 태양을 만들기 위해 테오티후아칸에 모였습니다. 신들은 불타는 장작에 자신의 몸을 태우고 심장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 다섯 번째 태양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듯 테오티후아칸은 중세 유럽의 바티칸, 이슬람의 메카처럼 당시 중미 문명 전체의 신앙을 관통하는 절대적 성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대로 남쪽 끝에 위치한 깃털뱀, 케찰코아틀 신전은 스페인어로 성체를 뜻하는 시우다델라로 불립니다. 밑변은 65m, 높이는 23m, 6단 피라미드로 크기는 작지만 벽을 장식하고 있는 케찰코아틀과 틀락록의 머리 부조 덕분에 최고의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현재는 빛이 바랬으나 원래는 청록색과 붉은색의 보색대부로 매우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아름다운 신전 정면은 디귿자 형태의 아도사다 플랫폼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에서 동쪽으로 1300km나 떨어진 마야 티칼의 31번 석비에 따르면 서기 360년 깃털뱀을 섬기던 테오티우아칸의 전사 착톡 이차학은 티칼을 점령하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테오티우아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깃털뱀을 섬기던 기존 정치 세력이 힘을 잃고 쫓겨나 마야 티칼을 점령한 것이라 해석합니다. 이때 신전의 일부가 화재로 파괴되었으며 제규어 신을 섬기는 신흥 세력이 아도사다 플랫폼을 만들어 깃털뱀 세력의 권위를 지우려 했을 것입니다. 케찰코아틀 신전은 가장 넓은 면적의 광장을 가지고 있으며 물을 끌어와 빛이 반사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신전 주변에는 수많은 매장 구덩이와 최소 200명 이상의 남녀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손을 등 뒤로 결박당한 상태였고 뼈 목걸이로 치장한 젊은 전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03년 멕시코 계곡에는 심한 폭우가 내렸고 우연히 신전 앞의 광장이 푹 꺼지면서 깊은 구덩이가 드러났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을 20년 이상 연구해온 최고 권위자 세르히오 차베스는 밧줄을 타고 최초로 지하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수직 갱도의 깊이는 14m였고 그는 이곳이 단순한 싱크홀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하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통로는 대부분 흙과 깨진 돌덩어리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지표 투과 레이더 및 소형 로봇을 이용해 예비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하 통로는 120m 길이에 동쪽 끝은 신전 중심부, 서쪽 끝은 광장 중심부에 위치함을 파악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과 돌덩어리를 제거하고 20개 이상의 두꺼운 벽을 뚫는 힘든 작업이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 통로는 100m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하 통로 벽과 천장에는 수은 가루가 뿌려져 마치 반짝이는 별 혹은 물이 묘사된 듯 보입니다. 한 측실에서는 400개가 넘는 작은 금속 구체가 발견되었는데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유물에는 옥과 흑요석 조각품, 터키석 조각품, 황철석으로 만든 거울, 다수의 커다란 바다고동 피리, 토기 수백 점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통로의 마지막 30m는 더욱 깊어져 물이 항상 차있는 상태로 차베스는 지하 통로가 심연의 바다, 창조의 지하 세계를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테오티우아칸의 세력은 주변으로 뻗어나가 모렐로스 분지, 푸에블라 계곡, 카테마코 호수를 식민지로 삼고 지역의 특산품인 면화, 카카오, 점토, 옥 등을 공수해왔습니다. 서기 400년경에는 마야 팔란케와 티칼, 과테말라의 카미날 후유까지 진출해 신전을 건설하고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렇듯 테오티우아칸은 성스러운 종교 도시이자 강력한 군사력으로 6세기까지 중미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오랜 기간 동안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7세기부터 쇠락하기 시작해 8세기에 이르러 도시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학자들은 테오티우아칸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곤조와 가뭄, 피지배 계급의 반란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테오티우아칸의 몰락과 함께 힘의 축은 코판, 티칼, 치첸 이트사를 중심으로 한 마야 제국으로 넘어갔으며 서기 7세기경부터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열대 밀림 속 신비한 문명 마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